어부질이라는 고사성어와 견토지쟁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고사성어를 가지고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에 제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 연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조나라 해문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그 연나라 소왕은 소대라는 신하를 파견해서 조왕을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소대가 조나라 해문왕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리로 올 때 역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민물조개가 물가로 나와서 입을 벌리고 햇볕을 쪼이고 있는데 도요새가 지나가다가 조갯살을 보고서 쪼아 먹으려고 대들자 조개가 깜짝 놀라서 입을 오므리는 바람에 도요새는 그만 주둥이를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도요새가 말했어요. 오늘 또 내일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바짝 말라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조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대는 죽은 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어부가 이 광경을 보고 새와 조개를 함께 잡아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지금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려 하는데 연나라와 조나라가 오랜 기간 서로 싸우다가 지치면 진나라가 어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부지리의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견토지쟁을 말씀드리면 비슷한 내용인데 전국시대 그 제나라의 대부에 순후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아주 작고 그러나 해학과 달변으로서는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제선왕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순후곤이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한자로라는 이름을 가진 날쌘 사냥개와 동곽준이라는 이름의 영리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개가 토끼를 발견하자 잡으려고 뒤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놈은 죽을 힘을 다해서 쫓고 쫓기면서 산자락과 꼭대기를 여러 차례나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개도 토끼도 기진맥전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농부가 운 좋게도 개와 토끼를 잡는 횡재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순후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제나라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으면 두 나라 모두 국력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나라가 모두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서쪽의 진나라나 남쪽의 초나라가 공격을 해오면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은 제선왕은 우리나라를 정벌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부국강병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부지리와 견토지쟁의 고사성어인데 공교롭게도 이 의미가 서로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관혼상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혼상자취라고 부르더라고요. 혼상자취. 그 다음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산텐 따위 양텐 싸이왕 3일 동안 고기를 잡고 이틀 동안 그물을 말린다. 옛날에 어부들이 그렇게 했고 그것이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비유하는 말로 공부나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산텐 따위 양텐 싸이왕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백다 호구지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말에는 양자후코 집안 식구를 가까스로 부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함흥차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실천따하에 중국에서는 실천따하에 돌이 큰 바다에 가라앉은 듯하다. 그 다음에 학수고대하다. 교족일령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초주일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다. 그런 게 있잖아요.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다. 일링알왕이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이게 쯔선 난보.
자신난보죠. 그러니까 내 몸 하나도 보존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작이 느리고 더디다든지 서툴다든지 손재주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뻔스러워 뻔지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국어 하시는데 유창하게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웬만큼 뭐 중국 가서 식당을 간다든지 길을 물어본다든지 호텔에서 체크인을 한다든지 간단한 뭐 중국말로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초대를 받아서 간다든지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같이 앉아서 처음에 인사하고 뭐 간단히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앉아 있다 보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은 웬만큼 중국어를 공부를 했다고 해도 그 말에 같이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중국어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하시면 되고, 그러나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는 익혀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왠고하면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를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요, 어떤 점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그 자리에 적절한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이 원화 수입핑이 좀 높다, 지적 수준이나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많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